김병진의 사이언서 사뿐히 이해하고 언젠간 서먹는 과학 이야기. 자,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 AI입니다. AI 3대 강국 목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막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되게 가슴 떨리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 얘기도 잘 몰라가지고 이분에게 좀 이해를 도움을 받겠습니다. 커넥티드 위즈덤 김병진 정책연구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뭐 미국과 중국은 차지하고 그러면 3위는 누굴까? 그럼 이제 3위가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3위다. AI 3대 강국 도약 이렇게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AI 경쟁력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우리 뭐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예. 대충 뭐 6위에서 9위 수준이다. 6위에서 9위. 우리 6위, 우리 마음으로는 6위다 생각하면 좋고요. 그러면 그렇지, 몰라 이렇게 정량화하는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완벽하게. 기간마다 측정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수치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대략 1위부터 5위까지는 거의 이제 격차들이 좀 있고, 네네. 5위 이후에 또 격차가 또 있고 뭐 이렇게 해서 5위까지는 거의 뭐 기간마다 거의 유사한데요.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뭐 여기가 보통 뭐 5위까지 들어있다. 뭐 이 정도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보면은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 그다음 앞에 있는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우리보다 센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탑2 미국, 중국 다음에 격차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누가 먼저 했느냐? 누가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걸로 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GPU 같은 것들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게 1번 요소고, 두 번째 요소가 AI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 소위 말해서 뭐 우리 뭐 딥시크 같은 것들 개발을 했다. 근데 아무도 안 쓴다.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LLM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면 자꾸 개선이 되고 성능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가 경쟁이 높아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대 강점이 AI 특허 AI 관련의 특허가 인구 10만 명당 특허 수를 이제 우리 그 통계를 내는데요. 증가율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번 덤비면 쫙 옛날 IT 부흥할 때처럼 쫙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IT 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력이 더 좋죠. 그리고 요새 어르신들 뭐 폰 쓰는데 아무 부담 없으시지 않습니까? 요즘 진짜 많이 다 쓰시고 거기에 이제 따라 나오는 AI 서비스도 다 쓰시거든요. 검색 요새 포털로 안 하시고요. AI 검색 서비스 다 쓰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전 국민의 수용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 투자하고 많이 활용하면 뭐 3강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3강이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초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해서 이번 정부 계획에도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데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앞선 앞에 순위 국가들과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늘려서 총 10조 원대로 편성했고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 예산도 내년 35조 원대로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쓰이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어째 평가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 관련 예산은 작년에 한 3.3조. 그런데 올해 3.3조인데 내년에 10.1조, 그러니까 300% 늘었고요. R&D 예산은 뭐 20% 증액이 됐습니다. 20% 증액된 게 뭐. 근데 이전에 깎았는데 다시 증액됐다는 거는 다시 돌아온 겁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번에 20%라는 엄청나게 큰 증액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을 안 깎았다면 그동안의 증가세를 반영한다면 이 정도 필요하다. 35조 정도 올라갔을 거다를 예상하고 회복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즉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번 정부의 그게 모토가 회복과 성장이지 않습니까? 일단 내년까지는 회복. 그다음에 성장을 또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같은 경우는 뭐 10조로 3배로 늘렸는데 어디다 제일 많이 쓰느냐? 일단 AI 활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업 부분, 생활 부분, 공공 부분에서 AI를 그 산업이 X. 그래서 AIX라고 얘기하는데요. 줄여서 AX라고 합니다. AI를 X라는 대상에 적용시키는 일들을 하겠다. 그래서 X가 첫 번째 산업,
그다음에 생활, 공공 이런데요. 이제 그 산업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피지컬 AI 선도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들. 그 피지컬 AI 쪽 그러시죠. 예. AI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우리가 폰에서 보는데 폰만 보는 거지 AI 실체를 보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AI가 적용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 로봇. 우리 안대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보기도 하고 사물 인식하고 피해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도 하기로 하고 그런 류가 제일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 닮은 로봇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로봇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 혼자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 선박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선박. 그다음에 우리 가전에서도 뭐 버튼 이런 거 안 누르고 야, 불 꺼줘 이러면 불 꺼준 스마트홈 시스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피지컬 AI라고 하고요. 이 여기에다가 내년에는 5천억 정도 투입되는데 향후 5년 동안 6조 정도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는 또 안 쓰이는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을 빨리 개발하자. 그래서 AX 스프린트 300 이래서 300개의 생활용품 뭐 쉽게 뭐 생각하시면 그 거울 보고 지금 어떤 화장품이 필요할까 물어보면 지가 대답해주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울하거라 뭐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쁜이가 아니라 내 지금 피부 상태가 어떤데 내가 예쁘려면 어떤 화장품 써야 필요하니 되니 그러면 뭐 주인님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 빨리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 부분에 있어서 민원 대응이라든지 뭐 복지, 고용, 납세, 그다음 신약 심사 이런 것들 효율 높이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건 기반 조성입니다. 인재 양성에 뭐 1.4조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인프라에 대한 그 조성 사업을 하는데 이게 5.4조를 쓰는데요. 여기에 대부분이 뭐냐면 GPU를 사는 데 씁니다. GPU. GPU를 5만 장을 빨리 확보하겠다. 그래서 GPU 사는데 5.4조 원 정도 쓰게 되고요. 아까 정부 R&D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제 내년 예산이 35.3조 원 정도 돼서 19% 정도 늘었는데 이 중에서 AI 관련 예산은 2.3조입니다. 2.3조인데 이 2.3조는 대부분 어디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강조해서 쓰려고 하는 게 피지컬 AI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원천 기술. 기초 모델 이런 것들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AI가 최고의 성능이 올라가면 범용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인간처럼 완전히 그 사고하는 AI가 그 최종 목표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기술 개발, 그다음에 이제 AI가 전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저전력, 그 경량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국가연구개발비는 쓰이게 됩니다. 저는 여기는 여담이긴 한데 진짜 궁금했던 게 엔비디아에서 GPU를 만들잖아요. 되게 비싸요, 그게. 많이 비싸죠.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HBM을 수출해서 GPU에 넣는데요.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GPU 만들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죠. 이게 뭐예요?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메모리는 단순하게 저장하고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내보내고 들여오고 이런 게 메모리가 핵심이고요. 그다음 GPU, CPU 같은 것들은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산 기능이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반도체가 태생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뇌에도 저장하는 애들이 있고 계산하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GPU 설계에 대한 원천 기술이 없는 건 아닌데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CPU, GPU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독자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옛날에는 CPU는 인텔, GPU는 엔비디아. 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제일 먼저 해서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못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하웨이가 GPU를 생산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거 성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뭐 중국에서 GPU를 개발했다.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턱 밑까지 쫓아왔다. 막 이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막 출렁이고 이러는데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근데 거의 독보적인 1등이라고 보면 되고요. 하긴 삼성전자가 못 하는데 그죠? 그거 우리나라라고 그 하려고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나라 같은 뛰어난 국가도 못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격차가 벌어질 거고 대신에 요새는 NPU라고 나옵니다. 만듭니다. NPU는
AI에 적합한 프로세서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개발되면 특정한 부위에서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칩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장밋빛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면 지금 정부가 발표한 AI 집중 정책의 핵심은 AI 기본 사회입니다. 누구나 AI를 쉽게 쓰고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째 변하는 건지 또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예. AI 기본 사회라는 건 우리 생활 전반에 AI가 깔려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AI를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 네네. 그래서 거기의 특징은 뭐냐면 AI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회. AI를 쓰는 게 아니라 AI를 지금 골라서 쓰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니라 우리가 쓰는 거에 전반에 AI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이제 생활 같은 경우에 하면 지금 AI 홈 서비스, 스마트 홈 서비스 이런 것들이 특정적으로 조금 쓰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보편화되는 거죠. 예. 제가 오늘 우리 MBC 스튜디오 들어올 때도 밖에서 안면 인식해가지고 뭐 안 눌러도 허가된 사람들 그냥 들어오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생활 전반에 늘어갈 거다. 그래서 지금 AI 음성 서비스 이런 것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거고요. 특히 공공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 중 많은 부분들이 민원에 시달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AI로 대체되죠. 그러면 공무원 숫자가 줍니다. 그럼 국가 재정 효율이 되게 높아지게 되고요. 의료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의료, 맞춤형 보호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다음 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효율화가 되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 학생들의 취향이나 적성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이제 맞춤형 교육을 하죠. 쓸모없는 교육을 하지 않고 네네. 학생한테 필요한 교육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일자리는 줄어들겠죠. 네네. 아까 공무원들도 줄고 공공기관도 줄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일자리가 주는 대신에 AI 관련 일자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AI에서 일자리 소멸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데 일어나는 거죠. 그게 AI 기본 사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즘 뭐 영화도 AI로 찍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뉴스도 AI가 뭐 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비슷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유재석 씨 이런 분들이 네. 좀 연세가 드시면 TV에 나오기가 좀 기력이 쇠하다. 그럼 AI 배우한테 저작권 주고 그죠. 예, 그분이 나와서 AI니까 평소에 유재석 씨 농담했던 거 다 데이터 넣어가지고 막 그래서 그냥 예능 하나 말아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미 가능합니다. 와. 그러면 이미 가능합니다. 야 그러면 후배들은 언제 그래서 치고 그래서 올라가나? 지금 우리 그 뭐 컨텐츠 쪽의 일자리들도 예. AI 그 컨텐츠 쪽 일자리가 오히려 AI에 더 민감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어떠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느냐. 네네. 이제는 인물 중심이 아니라 스토리와 컨텐츠 중심이 될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부산시도 실증 사업 추진해가지고 민원 대응 뭐 인공지능 활용할 거다. 예. 근데 솔직히 막연하게 사람 대신 AI가 대응하면 좀 속 터질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죠. 어떠세요? 지금 우리 AI 음성 챗봇은 그나마 나은데 예. 사람하고 하면 그 음성하고 하면은 되게 깝깝하지 않습니까? 깝깝해요. 예. 근데 그게 학습이 덜 돼서 그런 거거든요. 아. 그래서 요번에 이제 부산시가 하겠다는 거는 과기부 사업을 하나 받으셨어요. 부산시가. 네. 초고대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이라는 걸 부산시가 받아서 이걸 갖다가 그런 민원에 쓸 수 있는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부산시에 어떤 민원들이 많이 왔느냐 이걸 갖다가 데이터로 교육을 시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걸 하는데 핵심이 이제 그 경상도 말을 학습시킨다. 예. 이겁니다. 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LLM이 거의 다 표준어로 학습이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 부산 분들이 얘기하면 말 못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속 터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투리 학습을 시키는 거죠. 와. 굉장하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한편 정부의 핵심 산업인 AI 국비 예산에서 부산 국비 지원이 줄줄이 탈락하면서 AI 부산 홀대론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부산에는 예산이 얼마나 배정된 겁니까? 그 지금 우리가 뭐 언론이나 이런 데 알려진 거 그런 것들 보면 100억 정도 부산 왔다. 예. 뭐 그러니까 대전이 1,600억, 네? 대구 우리 200억, 100억 왔는데 대전이 예. 1,000 예. 얼마요? 광주 240억. 뭐 이런 예. 그거 작아 보이죠.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요. 이 정부의 핵심이 그 광역권 정책이잖아요. 그다음 부산 해양수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네네. 해양수도는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울경하는 거니까요. 그거 다 합치면 지금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산 작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왜 이렇게 적게 줘? 그게 아니라 예. 요거 저거 다 합쳐 보면은 다 이유가 있군요. 예. 네. 해양 AI 기술 이런 예.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해양 AI 기술 아까 말씀드린 선박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AI 접목돼서 굉장히 효율화되는 거죠. 해양 수도인 부산이 꼭 해야 되는 기술이 해양과 관련된 AI 접목이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부산이 해양 AI 거점 도시 도약하려면 어떤 체계가 준비돼야 되나요? 예. 예. 지금 뭐 광고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오늘 할 얘기가 진짜 오랜만에 많은데. 왔더니 시간관념이 없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말씀하시다 예. 보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커넥티드 위즈덤 김병진 정책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